1895년 동학 농민운동이 전국을 휩쓸던 시기, 깜깜한 밤 한 조용한 사찰에 관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밀란의 불씨가 된 불온 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찾던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농민혁명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개혁을 주장해 농민군 사이에서는 정다산 비결이라 불리던 이 책. 이 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 남단 강진 땅에는 지방관과 아전들의 전횡이 특히 극성이었습니다. 다산은 시급한 것이 아전, 향리, 지방 수련관의 개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귀양살이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술하게 시작해 해배된 이듬해 완성한 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논리는 관의 입장에서 나온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백성의 편에 서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목민심서가 조선사회라는 나무의 가지를 건드린 것이라면 경세유표는 뿌리를 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유표란 말은 아시죠? 여러분 다 유표라는 것은 원래 방례 초본이에요. 방례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방은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예는 에티켓이 아니에요. 제도입니다. 제도를 총칭해서 예라고 주례 하면 주나라 총제도를 예라고 그러고 은예 하면 은나라 총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례의 초본을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예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경세 세상을 경륜하는 유표는 뭐냐면요 죽은 후에 유언이란 말 있죠 여러분 아시죠? 죽은 후에 표를 올려라 이거예요. 지금은 숨겨놨다가. 도대체 경세유표는 어떤 책이기에 살아서는 밝히지 못한 글이 되었을까요? 경세유표는 바로 국가개혁론이었던 것입니다. 쇠퇴하고 부패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 근본 제도부터 뜯어 고치자고 논술한 책인 것이죠. 이러한 다산의 국가개혁안은 연보에는 49건, 자찬 묘지명에는 48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에는 44건이 남아 있습니다. 초본이었지만 다산에게는 백성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경세유표는 관직을 간소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꿀 수 없는 원칙은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당시는 권력 세습이 심각해 관리들의 아들은 그대로 관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불평등한 과거제를 개혁해 만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부국 강병을 주장했던 실학자답게 다산은 병력 강화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합니다. 사창제와 상평법 등 사회보장제도도 제시해 복지정책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산은 국가제도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적인 주장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정전제, 토지제도입니다. 경세유표의 대부분을 정전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제도가 바르게 되면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겠죠. 그래서 다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마지막까지 토지제도입니다. 그거 다 농민들을 위한 것이죠. 그게 바로 애민이죠. 애민. 무엇보다 균분을 강조한 다산은 여전제를 꿈꾸다 한 발 결국 물러섭니다. 기본 원칙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즉 경자유전입니다. 여전제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노동한 날짜만큼 생산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견 공산주의적인 그러니까
농사를 함께 지어서 서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런 그 공동체,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은 둘의 협동조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꿈꾸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쓰여 있죠. 타사는 경세 유표를 통해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전제인데요.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소유해 9으로 나누어 8개를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공동 경작하게 해서 그것으로 납세를 대신하게 합니다. 산이 많은 지형적인 문제도 고민했고 농민에게만 경작권을 주고 노동력도 감안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불평등한 토지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삼정문란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도였습니다. 이 진취적인 토지 개혁안은 서구의 혁명가들의 업적과도 비견됩니다. 하늘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로부터 50년 뒤에 타사는 경세유표로 불평등한 토지 문제를 깊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마르크스는 불평등한 자본 집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본론을 펴냈습니다. 서구의 혁명적 사상들과 타사는 50년 터울로 한결같이 민중이 잘 사는 나라와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이끌었던 겁니다. 당대의 금소로 통했던 경세유표 또한 잠시나마 이 땅을 밝혔던 민중의 혁명과 연결됩니다. 타산 사후 24년, 전라도 고부 일대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재물을 억지로 빼앗자 끝내 분노가 폭발하여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작은 봉기의 불씨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치며 혁명이라는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벼슬 팔아먹고 아주 그 백성들을 탐악하고 그 착취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고 그러면서 그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유학자들이 대개 다 동학에 가담하면서 동학의 우두머리가 접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지만 안으로는 갑오경장, 밖으로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동학혁명이 이후에 다른 혁명과 사건에 영향을 준 것처럼 어딘가에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된 사상이 있었을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하나의 흐름이 된 실학의 기본 사상, 특히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무슨 혁명이 목표를 걸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목표를 걸고 민중일은 그냥 밀라는 야 이것들 뭐 두드러 부시자 이놈들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사상적인 이념 보이지 않는 이념 토양이 있는 겁니다. 아까 불란서혁명이 다시 말하자면 문예부흥운동이랄지 대몽주의운동이랄지 종교육이 있듯이 동학혁명도 그러한 사상적 토양이 있었다. 그게 실학운동이다. 타산이 꿈꾸던 이상세계, 백성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며 썼던 경세유표의 세상을 동학농민군들도 그렸던 것이죠. 실제로 1895년 동학혁명을 진압한 뒤 관군은 다산 유배지 부근의 민가와 만덕사, 대둔사 등의 사찰을 수색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비결이 녹두일파의 비적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시대의 부조리를 깨닫게 한 혁명의 교과서이자 혁명군의 부적 역할을 했던 정다산 비결, 바로 경세유표였습니다.
정다산 비결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다산의 저수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바깥에 나오기에는 아직 위험한 책. 다산은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경세 유표를 문화생인 이청과 버신 이순에게 줬습니다. 이 책은 결국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김계남에게 전해집니다. 이 과정을 강진읍지 명승초이전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기록했던 강진읍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동학의 진원지인 전라도로 유배를 왔다는 점, 아직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던 농민들이 근대적 사고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 동학 농민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비결이란 바로 당대의 금서 경세유표가 그려낸 세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여기저기 그때 전라도 일대 퍼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벗겨가고 또 벗겨가고 해가지고 퍼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 뭐 토지 제도라든가 계획고 고치자 이러면 안 돼. 뭐 경세권은 좀 고치고 바꾸자는 이야기거든. 이거 뭔가 고치지 않고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스며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산의 고향 경기도 남양주 두물머리.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다산에게 모였듯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합수점입니다. 18년 유배 생활, 전남 강진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다산이 고뇌 속에 그려낸 세상은 꿈에 그리기에도 너무 일렀습니다. 다산이 회갑되던 해에 지은 자신의 호는 사암입니다. 기다릴 사자, 집 암자. 다음 시대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전에 자기의 정신, 자기의 학문 업적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시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정신으로 자기 호를 지은 게 사암이에요. 오로지 백성을 위한 세상을 꿈꾸던 그에게 필요한 건 단지 변혁과 개혁뿐이었습니다.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 참 지식의 제조기 503권을 썼단단 말이야. 에? 그것이 다산의 특징이 아니에요. 훌륭한 공무원 특징이 아니에요. 그분은 혁명적 사상가란 말입니다. 그걸 은폐하다시피 한 거예요, 오히려. 사암 정약용. 그가 기다리던 세상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까? 그가 말한 백성들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사암 정약용. 이 위대한 혁명적 사상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